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무리 친해도 속이게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친한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까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큰 버팀목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한 배신입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62세인 영숙 씨는 20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내던 친구 박미정 씨와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명절마다 서로의 집에 오가며 음식을 나누기도 했죠. 둘은 서로의 속사정까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숙 씨의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영숙 씨의 마음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던 영숙 씨는 미정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속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 사업이 좀 힘들어. 매출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러다 진짜 어쩌나 싶어 라고 말하며 남편이 은행 대출을 고민 중이라는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미정 씨는 에이, 괜찮아질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기가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 씨는 미정 씨가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 김 씨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남편 회사 어렵다면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얘기한 사람은 미정 씨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영숙 씨, 남편 회사 망했다면서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단순한 고민 상담이었을 뿐인데 소문은 사업이 망했다는 말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면서 이웃들은 영숙 씨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들르던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슈퍼 주인조차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도와줄게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순간 영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죠. 영숙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미정이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난 정말 믿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면의 밤이 며칠이나 이어진 후 결국 영숙 씨는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 건데 왜 소문이 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정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혜경이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그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나 봐. 진짜 미안해. 그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영숙 씨의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진 뒤였습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미정 씨와의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안부를 묻는 전화가 먼저 오곤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고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라는 자책이 들었고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민감한 사적인 정보는 털어놓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문제 같은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의 선의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이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 김민지 씨와 업무 외에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정수 씨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수 씨는 웃으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허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바로 통증이 오더라. 치료도 받으면서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정수 씨 역시 가벼운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내 동료 간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던 중 김민지 씨가 술 기운에 우리 정수 선배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무거운 건 못 들겠어요. 힘쓰는 일은 민수 씨가 해야겠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당시엔 모두가 웃어넘겼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정수 씨의 업무 환경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팀장이 직접 그에게 맡겼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슬슬 후배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출장도 적극적으로 나갔던 정수 씨였지만 이번에는 팀장이 정수 씨는 허리도 안 좋으니까 출장은 민수 씨가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순간 정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허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내 평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수 씨는 평가 회의에서 건강 문제로 업무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는 억울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뢰받던 선배로 평가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지에게 농담처럼 말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라며 자책했습니다. 정수 씨는 이후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회사에서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후배 민지와의 관계도 이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대화로 웃음을 나눴지만 이제는 민지 씨가 선배,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불편함이 몰려왔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겐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직장 내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무심코 흘리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말도 누군가에겐 의도치 않은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문제는 되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결하고 직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때 친했던 관계가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경 씨의 사례를 볼까요? 64세인 미경 씨와 평생지기 친구 은희 씨는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 교육 문제부터 남편의 고충, 개인적인 스트레스까지 모든 걸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생일 때마다 서로 작은 선물을 챙기며 역시 나의 평생 친구는 너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일이 두 사람의 사이를 서서히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가 농담처럼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요즘 미경 씨는 자식들 문제로 정신없겠네. 아직 큰아들 취업 안 됐다면서 순간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긴 내가 너한테만 말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 미경 씨의 아들은 졸업 후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 삼아 말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미경 씨, 큰아들 아직도 직장 못 잡았어. 요즘 취업 힘들다더니 많이 힘들겠네. 순간 미경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지인은 미경 씨의 집안 사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미경 씨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은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어? 너 혹시 누구한테 말했어? 은희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우리 동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어. 딱히 너를 흉보려던 건 아니고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큰아들의 취업 문제로 이미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은희는 내 친구라서 내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내 이야기를 남들에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아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라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로 미경 씨와 은희 씨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은희 씨에게 소개기를 하지 않았고 은희 씨 역시 미경 씨의 냉랭한 태도에 서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갈등 없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마주쳐도 안녕이라는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미경 씨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내 가족 이야기는 안 해야겠다. 사람 관계는 결국 변하는 거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친구와의 정이 아쉬워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털어놓은 비밀이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감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자주 소개기를 하는 것이 관계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순자 씨는 평소에 친구 미정 씨와 매일같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미정 씨가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면 순자 씨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며 공감해 주었고 순자 씨 역시 남편과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 미정 씨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통화하며 서로의 위로자가 되었던 두 사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정 씨의 통화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미정 씨의 일방적인 고민 상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정 씨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순자 씨에게 전부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순자 씨도 내 친구니까 들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미정 씨의 전화가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졌고 저녁 준비로 바쁜 시간대에도 걸려오는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미정 씨는 순자야,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야 라며 순자 씨의 시간을 빼앗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는 중에 미정 씨의 전화를 받은 순자 씨는 한 손으로 국을 휘저으면서 전화를 받다가 음식이 넘치는 바람에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내가 항상 들어줘야 하지?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전화의 끝은 항상 고마워. 너밖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친구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더욱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날도 마침 순자 씨는 남편과 작은 다툼을 한 뒤라 마음이 무겁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정 씨는 또다시 직장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참다 못한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미정아, 너도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나도 요즘 정말 힘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지는 미정 씨의 숨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미정 씨는 서운한 목소리로 내가 너한테 짐이었어. 미안하네,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통화 빈도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정 씨의 서운한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미정 씨의 고민을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하던 순자 씨의 감정 탱크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무게는 다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상대의 감정 탱크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건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재정, 가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꼭 털어놔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혼자만의 일기로 적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지 말고 미래에 그 말이 어떻게 쓰일지를 고려하세요.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밀은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속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누구도 자신의 감정적 부담을 끝없이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산책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도록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